이지민 제주도 왔고 아, 맞다. 유연아는 사라졌고. 걔 기절했어 또? 모르겠어. 어디 가는지 몰라? 세빈이는? 걔는 수업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아, 저쪽 넘어가서 오죠. 얼굴 보기 힘든 친구 우리 연아. 자, 정직한 사기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정직한 사기안은 자, 극갈래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그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 얘는 갈래상, 자, 어디에 속해요? 희곡. 그 중에도 단막극에 속하는 또는 풍자극에 속하는 녀석입니다. 단막극, 풍자극에 속하는 녀석이고요. 단막극이고 풍자극이다 라고 했으니까 단막이라는 얘기는 짧다는 얘기예요. 그죠? 막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짤막한 연극이고, 풍자극이니까 성격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주제의식을 우리는 요 녀석을 이렇게 잡아냅니다. 자, 뭐라고요? 광복 직후 178페이지. 숙제 어디까지? 뒤에 나오는 북어대가리까지요. 자, 광복 직후에 무엇에 대한?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풍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혼란한 사회와 그리고 타락한 가치관을 못한다,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지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챙길 게 특징적으로 이 녀석이죠. 정직하다라는 건 우리 플러스적인 이미지고요. 사기하는 사기꾼입니다. 마이너스죠? 그죠? 자, 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 즉 역설이 있죠. 자, 역설적인 어떤 표현이 하나가 보이고요. 자,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 특징 잡아내자. 첫 번째, 1번은 바로 역설이죠. 역설적 제목. 제목을 가지고 무엇하더라? 자, 사회의 부정적 특성, 부정적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들을 이야기했고요. 특징 2번, 요 아래를 좀 쓸게요. 자, 현실에 대한 비판, 풍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현실이 어떻길래? 거짓 또는 부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거짓과 부정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와 같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문제 유형상, 얘는 지금 2016년 9월 고2 학평에 나왔던 문제잖아. 사실 희곡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자주 출제되는 녀석은 아니에요. 그죠?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무시하기 좋은데 문제 유형에 있어서는 앞에 보는 소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뒤로 넘어가서 보이는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가보시면 보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2번 문제의 특성을 먼저 잠깐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자, 보기를 참고하래요. 그럼 우리는 이대로 따라가야죠. 문두에서 자, 질문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 그런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되겠지, 그지? 자, 보기를 참고해서 밑글을 이해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보기를 분석해보자. 민족 지도자 오윤선의 아들로 태어난 오영진, 얘가 바로 작가죠, 작가. 이 글의 작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어문학을 전공할 정도로 뭐가 높았어?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네, 그지? 자, 이런 그의 특징은 작품에서 자, 두 가지 향토적 정서의 표현 1번, 자,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우회적 비판 2번, 이런 형태로 그의 어떤 민족주의적, 민족의식이 높은 면모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영진의 두 번째 희곡 작품인 정직한 사기하는 언제? 1949년이니까요. 6.25 전이네요. 그죠? 광복 후에 6.25와 광복 요 사이에 이제 발표가 됐던 작품인데 결국 뭐다? 광복 이후에 혼란스러운 사회에 대한 작가의식이
풍자적인 성격으로 드러난 작품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지금 갈래부터 시작해서 주제까지 이렇게 쭉 정리했잖아. 특징까지 간략하게 정리했었죠? 요 내용에서 이야기됐던 아이들 겹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뭐가 겹쳐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우회적 비판, 즉 광복 직후의 혼란이라고 하는 이런 장면들 있잖아. 이런 것들에서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즉 우리가 보통 내용 정리한다고 할 때 지문에서 정리하는 것들 있잖아. 이것들 찾아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보이는 2번 같은 문제를 보는 거죠. 2번의 요 보기가 바로 뭐가 돼요? 외적 준거가 되는 거죠. 이런 외적 준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무엇 할 필요가 있다? 제시문을 좀 이해하고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아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보자? 제시문으로 실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문제 잘 풀어왔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우선은 여기 갈래니 요 아이들은 살짝 좀 지우고요. 정신없어 보이니까 살짝 지우고 이야기를 해보자.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까요? 자, 위조 지폐를 만드는 가족은 빌딩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누명을 써서 전과가 된 사원을 청년을 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자, 위조 지폐 나왔어요. 자, 위조 지폐는 사실은 범죄죠. 그걸 누가 저질러요? 가족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죠? 자,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야? 범죄자 집단인데 그들이 가족인 거지, 그지? 얘들이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누명을 써서, 자, 누명을 썼습니다. 전과자이기는 한데 이 사람 진짜 죄를 지은 거야? 아니면 죄가 없는데 끌려간 거야? 죄가 없는데 감옥에 끌려간 거예요. 누구요? 청년이요. 그럼 이 청년의 특징을 줄거리에서 생각해보면 누명 써서 끌려갔으니 얼마나 억울해. 감옥에 또 가고 싶어? 아니요. 절대 안 가고 싶어. 얘는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야? 아니야. 여기서 범죄자는 누구야? 얘들이죠. 범죄자이고요. 오히려 청년은 이 범죄에 있어서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겠지, 그지? 범죄에 이용당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정리합시다. 청년은 어떤 사람? 범죄에 이용당하는 사람. 이 이용의 면모가 바로 뭘로 드러나? 이런 채용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청년은 한 달치 월급으로 받은 위조 지폐로 양복을 구입합니다. 실제로 얘가 한 달을 일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월급을 선불로 주죠. 지금 앞에 본문이 좀 잘려 있지만 이 한 달치 월급은 선불입니다. 선불. 일도 하기 전에 선불로 줘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 구할 때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돼. 너희가 별로 일을 안 하는데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대. 어? 예를 들어 채용 공고가 났는데 시급 5만 원. 뭐 이런 공고가 났다고 치자. 짧은 알바인데 시급 5만 원이래요. 그러면 너희들 일단 가겠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잖아, 그지? 편의점 알바 하루 저녁 내내 해봤자 얼마 못 받는데, 10만 원도 못 받는데 그거 주겠대요. 그럼 가야죠, 그죠? 자, 가서 봤더니 뭐예요? 보이스 피싱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최근에 그런 식의 채용 공고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가봤더니 그런 거 같아. 느낌이 그런 거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도망와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거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평범한 일이라고 설득을 할 거니까, 너희를. 그리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만 전달해주면, 예를 들어 뭐 시급 5만 원 걸어놓고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할래요, 안 할래요?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걸리면 공범이고 안 걸리면 50만 원 받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지금 월급으로 뭘 받았대? 선불로 한 달치 월급 받아서 뭐 한대요? 이 위조 지폐로 양복을 구입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사복 형사한테 잡혀왔어요. 자, 우리 청년 어떤 사람입니까? 우빈이 같은 사람이죠. 어때요? 범죄에 이용당하는 순수하고 어리숙한 사람. 우빈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리숙한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그지? 그리고 가족들은, 여기 나오는 범죄자들은 오히려 누구를? 청년을 도와주는 사람인 양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자, 광복 직후에 혼란하고 또 가치가 타락해버린, 타락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줄거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고 줄거리 말고 우리가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밖에 없어요? 대사요. 자, 희곡을 우리는 대사와 또 무엇의 문학이다? 행동의 문학이다. 자, 대사는 여기 보이는 녀석들이 다 대사예요. 자, 그리고 행동은 자, 저 밑에 보면 지시문들,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개의 지시문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행동을 짐작할 수 있는데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결국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 자, 두 가지죠. 사건을 진행시키죠. 어떤 사건을 보여주게 되고 또 갈등의 사건이니까 당연히 갈등의 양상도 보여줍니다. 사건이나 갈등의 양상들 보여주고요. 또 하나 또 무엇도 하더라? 인물의 심리나 성격 같은 것들도 보여주죠. 인물의 심리와 심리 또는 성격을 제시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보여주게 되더라. 자, 사건 보여주고 심리, 성격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 이거 대사 읽으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늘상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 그렇지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떠한 심리적 또는 성격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해보자. 자, 청년입니다. 오 사장님, 여기에 청년은 어떤 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사장님, 영탄적이죠? 자, 얘는 반가움이에요. 기쁨입니다. 왜 반가울까요? 자, 지금 사복 형사한테 끌려왔어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붙잡고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의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사실 사장이죠. 그죠? 자신이 죄가 없고 그냥 월급 받아서 그거 가지고 양복 사러 간 거다라는 거 증명해 줄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반가움이 있겠지. 그지? 상황에서 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태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자, 내려가 봤더니요. 쪼르륵 내려갔더니 자, 천만에 대체 누구입니까? 이 남자는 난 생면부지올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무엇했어? 관계를 부정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얘를 채용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봤는데 사실 얘는 뭐해? 채용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니 자, 청년의 이 말과 대비되죠. 전 여기 사원이에요. 이 말과 대비됩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상황에서. 자, 여기에 대한 사복의 행동이요. 뺨을 갈기며. 자, 폭력적이죠.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청년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 당대, 즉 광복 직후에 또 6.25 때 요 언저리 50년대 40년대 후반 경찰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이고 그지 위압적인 어떤 태도들이 보입니다. 아직도 거짓말이야? 응? 자,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말? 청년의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청년에 대한 신뢰가 1도 없어. 자, 이렇게 되면 청년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나으리는 몰라요. 나으린 아씨가 아십니다. 회계과장이 한 달 월급을 선불해주고 양복을 사입을 하고 달러 지폐를 주셨어요. 자, 요거요. 요거는 사실은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죠? 그렇겠죠? 자, 앞선 사건을 무엇을 통해서? 대사를 통해 드러낸 겁니다. 자, 대사로 제시하는 거죠. 자, 앞에 있던 사건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어떤 대화가 또 있었을 거야. 대사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들 다 한마디로 모아서 요약적으로 빵 보여주고 끝났어. 우린 이것만 봐도 앞선 사건이 무엇인지 알죠? 알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내려가 보면 쭉쭉쭉쭉쭉. 자, 임마 떠들지 마라. 미련한 친구가 누굴 속여보겠다고. 자, 여기 있네요. 자, 요 사건은 요것도 일종의 사건이잖아. 누가? 청년이 길거리를 막 돌아다닌 거야. 뭐 한다고? 달러 지폐 들고 옷 사겠다고. 자, 이거 무대 위에 있었나요? 무대 밖에 있었나요? 무대 밖의 사건이죠. 무대 위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무대 장치는 뭐만 있어? 이 가족들이 꾸며놓은 사무실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무대 밖에 있는 길거리의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어. 얘는 연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대 밖의 사건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거 대사잖아요. 그죠?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관객이잖아. 또는 독자이잖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해야 돼?
대사를 통해서 무대 밖에서 벌어졌던 사건까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봐봐요. 고개 들어보자. 희곡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희곡을 특히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 지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희곡 갈래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 제일 큰 문제는 뭐야? 대사가 의미하는 상황들 또는 함축된 의미들 있죠? 요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래. 그래서 그것들을 파악할 때 반드시 무엇하자? 대사 안에는 상황이나 어떤 성격이나 심리들이 녹아들어가 있고 그 녹아들어가 있는, 즉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맥락 속에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줄거리부터 선생님이 봤던 거예요. 첫 번째, 그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문제 푸셔야 되고요. 자, 그래 놓고는 얘가 계속 구박받네요. 그죠? 자, 사장. 그렇고 청년. 자, 청년 뭐 합니까? 사장님 나으리 제겐 아무 죄도 없어요. 쟤 진짜 죄가 없죠? 취업해가지고 지금 양복 입겠다고 나간 거밖에 없어. 자, 미련은 하지만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어요. 자, 나쁜 짓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야? 결백한 사람이야. 그지? 나쁜 놈 아닙니다. 괜찮은 앤데 문제는 망했죠. 하나님이 아세요. 자, 계속해서 청년은 누구를 믿습니까? 사장과 아씨에 대한 뭘 보여줘요? 신뢰를 보여주죠. 저 청년은 사장과 아씨에게 계속 신뢰를 보여줘. 근데 실제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아. 맞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안타까움 느끼겠죠. 그죠? 청년의 상황에 대해서 독자들 또는 관객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만들어내는 부조리함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광복 이후에 혼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청년. 자, 떠들지 마라. 가자. 뭐 그렇고 취직 자리를 왜 줬어요? 취직만 안 했더라면 감옥에 안 가고 감옥에 사장님 너무합니다. 자, 너무합니다. 사장님. 뭘로 바뀌었어요? 원망. 최초에는 신뢰를 보이다가 자, 그러다가 이제는 원망하는 태도로 바뀌었죠. 자, 청년 끌려갔고요. 사장, 결국 또 실패지? 이번엔 얼마나 찍었더냐? 자, 얼마나? 근데 또라는 말 있는 거 보니까요. 위조 지폐는 처음이 아니야. 그지? 그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 거야. 그지? 자, 또 올라가 보면 시험 삼아 300장만 찍었어요. 3만 불. 자, 어디가 다른지 좀 보아라. 도안이 좀 이상하다. 자, 사원갑은 도안이 좀 이상하다. 사원병은 인쇄 잉크가 달라요. 사원을은 종이가 달라요. 자, 사원갑은요. 아까 도안 이상하다고 그랬죠? 자, 이런 형태로 각각 무엇하고 있어? 실패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는데 이 분석된 것들을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책임 전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자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밑에 나오는 이 전체의 내용이 이런 책임 전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애들 등장하는 걸 보니요. 얘들 분명히 가족이었잖아. 가족 내에서도 뭐가 없어? 신뢰 이런 거 있니 없니? 신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딱 뭐에 해당돼? 범죄자 집단이죠. 이건 그야말로 그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내려가서요. 자, 밑줄 괄호로 묶인 기억입니다. 사장, 얘들아 떠들지 마라. 그 미련한 녀석 때문에. 이 미련한 녀석이 누구겠어요? 앞에서 나왔던 청년이죠. 앞에서 나왔던 청년이 바로 미련한 녀석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 미련한 녀석이라는 얘기를 끌고 온 이유는 책임 전가를 가족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돌렸었는데 이제는 뭐야? 외부에서 찾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역시나 또 한 번의 책임 전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장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원병, 자, 사원갑 모두 다 청년에게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죠. 책임의 어떤 근원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안 그래도 범죄자라는 것도 부정적이지만
자신이 책임지지 못하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 당대의 어떤 사회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아도 되겠죠. 그죠? 타락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현실. 왜요? 여러분들 49년이면 우리나라 정부는 수립이 이미 됐지. 정부 수립은 이미 끝났어요. 47년인가 정부 수립했으니까. 그리고 한참 무엇하고 있을 때야? 이승만이 북진통일 뭐 이런 거 주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북한 쳐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막 호언장담하던 그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뒤에 이어질 어떤 상황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죠? 어때요?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서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타인에게 돌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 반영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로 가는데요. 밑에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쉽게 해결을 했을 겁니다. 그죠? 자, 1번 문제는 몇 번? 몇 번이었어요? 5번이었죠. 그죠? 사복에게 붙잡힌 청년을 동정한다. 그럴 리가 없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그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2번입니다. 아까 우리는 앞에 내용은 봤었고요. 자, 문제 2번의 선택지들을 보는데요. 자, 거기서 몇 번? 역시나 2번이 문제였어요. 유령 회사는 향토적인 정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향토적인 정서가 아니에요? 유령 회사는 어디다 지었겠어요? 도시에다가 만들었겠죠. 회사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 도시. 그리고 작가의 민족의식이 우회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민족의식이 있을까요? 뭐 도시에 유령회사 있다고 해서 민족의식이 있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는 모두 유령회사를 만들어야죠. 말도 안 돼요. 이거 틀렸죠.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 너무나 간단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 아이들만 간단하게 보세요. 정직한 사기하는 모순된 표현, 즉 역설적 표현이죠. 역설적 표현으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자, 이게 뭐였는데? 주제였잖아. 그제? 주제의식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 청년에게 욕을 하며 뺨을 때리는 것. 자, 광복 직후에 폭력적인 권력을 상징하고요. 자, 선량한 청전이 감옥에 가게 되는 모습에서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요것들 보이고 있죠. 그죠? 당연히 혼란했던 사회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사장 가족들의 모습에서 타락한 가치관, 무엇해요? 자, 두 가지죠.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 어떠니?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잖아. 그지? 그것이 비록 범죄이더라도. 또 이때 이익은 개인적인 이익이에요. 개인주의적인 면모들이 보입니다. 야, 사실 범죄는 같이 저지를 수도 있지. 공범이잖아. 근데 그 와중에서 뭘 찾아? 자꾸만 책임을 찾는데 내가 아니면 되는 거야. 그죠? 개인주의죠. 말 그대로. 그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이 비판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 몇 번이요? 2번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도 하나만 더 볼까요? 단막극입니다. 자, 무대 공간이 회사 안으로 제한된대요. 단막극이니까 공간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막이 그냥 하나야. 그지? 그러니까 무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물과 대화, 행동과 대화로 이야기가 형상화되지만 무대 공간의 제약으로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직 인물의 언어적 표현, 무대 밖 사건도 언어적 표현, 즉 대화, 다른 말로 대사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했었어요. 그럼 몇 번일까요? 몇 번? 2번이죠. 100불짜리 위조 지폐 가지고 양복 구매하는 일. 실제로 무대 안에서는 양복을 살 수가 없지. 양복집이 없잖아. 아마 양복 파는 가게나 아니면 양복을 맞춤 정장으로 파는 뭐 이런 가게에 가서 사려다가 걸렸겠죠. 종이가 좀 이상하니까. 아니면 도안이 이상하니까 걸렸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무대 밖 사건에 해당이 되니까요. 답 몇 번? 2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오른쪽에 작품 원리로 독해가 있는데 거기 4번 문제는 한번 보시고 한자 성어 문제니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챙겨요. 인물의 특징과 관계 1번. 자, 2번에서는 자, 태도요. 태도. 3번에서는 뭐요? 자, 표현 방법과 관련된 작가의 창작 의도. 그죠? 요것들 찾는 겁니다. 세 가지 찾으란 이야기예요. 자, 먼저 그냥 여기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정직한 사기한 서로 모순되는 자, 이거니까 무슨 표현? 역설적 표현이었어요. 역설적으로 표현해낸 것이고 정직한 사람이 무엇으로 오해받아? 사기꾼 또는 사기한으로 오해받는 정직한 사람은 누굴까? 바로 청년이죠. 청년이 오히려 사기꾼으로 오해받는 상황을 보여줬고 자,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일이 만연한 광복 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에 대한 비판을 드러냅니다. 자, 오히려 사기꾼 가족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못했죠. 그죠?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자기들끼리 책임만 전가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자, 챙겨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자, 태도가 어떻게 변했다? 자, 서로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바뀌었어요? 미련한 누구 때문이다? 청년 때문이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죠? 결국 이것은 자, 부도덕한 모습의 전형적 사례죠. 부도덕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왜요? 자신들이 잘못한 일인데 그걸 누구의 탓으로 돌려? 청년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자, 위에서요. 청년은 어떤 인물이었다? 어리숙한 인물이었다. 자, 사복 형사는 어떤 사람이었다?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누구요? 가족들, 나쁜 놈들 있죠? 걔들은 뭐 하려고? 위조지폐 사용하려고. 자, 시험하려고 지금 채용을 했었고 그 청년을 모른 척하는 사장과 사원들의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어서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북어대가리라고 하는 이강백의 작품입니다. 자, 이강백 그러면 여러분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이강백 누구니? 어떤 작품? 금초운 이강백 정순이. 작가의 이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죠. 자, 내신 때 우리 했었는데 1학년 때 1학기 때 문학 희곡 파스꾼. 그래요. 오. 자, 파스꾼 이야기하면서 우리 무슨 얘기했었다? 이강백 그러면 상징적인 특징들, 그지? 맞습니까? 그냥 보통의 어떤 그 희곡이 갖고 있는 사실주의 극의 모습보다는 부조리한 모습을 상징적인 소재들을 사용함으로써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또 이를 통해 현실 비판이나 풍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응? 다시 한번 좀 챙겨놓자. 이강백 그럼 어떤 사람이다? 상징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동시에 비판과 풍자의 성격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잡아내시고요. 됐습니까? 호진아? 자, 그러면 북어대가리가 뭘까요? 이거부터 찾아야죠. 자,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제목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적인 성격상 북어대가리는 요 북어라고 하는 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한마디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 능동적이고요. 적극적인 쪽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죠. 했습니까? 얘들은 어디로 봐야 돼? 수동적이고요. 현실에 대한 수능적이고요. 뭔가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기 좋습니다. 즉, 수동적, 현실, 수능적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뭘 떠올리면 돼? 현대 소시민의 삶의 모습, 현대인의 삶의 모습 또는 소시민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면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소시민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치? 그죠? 2월이 이제 거의 이제 반이다. 오늘 벌써 며칠이니? 13일이죠? 야, 2월이 반이 갔어. 2월은 또 짧잖아. 28일까지밖에 없는 거 알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어떡하냐? 계약이 얼마 안 남았어. 운정은 한번 갔다 왔고요. 그죠? 금초는 언제 가니? 책 받으러 안 가? 책 받았어요? 안 받았죠? 책 받으러 안 갑니까? 23일에 가요. 아, 23일에 가? 23일이면 누가 넘겼어 이거? 다음 주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 아, 다음 주 목요일이야? 괜찮네요.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오세요. 수학은 아마 보강하시겠죠?
일단은 빠지면 만약에 빠지면 자, 뭐 일찍 갔다가 오면 괜찮지 뭐. 10시부터 11시 반. 그러니까 텐텐만 빠지는 거잖아. 뭐 그 정도는 괜찮죠. 아, 그리고 요 얘기를 먼저 하자. 우리 토요일 날 시험 봤었어. 그치? 모의고사. 여기 토요일 날 못 왔던 사람들 있죠. 못 왔던 사람들은 내일 10시에 여기서 시험이 있습니다. 알겠죠? 못 왔던 사람들은 내일 10시에 오시고요. 그 토요일 날 시험 봤을 때 쌤이 얘기했었는데 시험 본 거는 금요일 날 가지고 와야 돼요. 시험지. 알겠죠? 시험지 가지고 와서 그날 간단하게 좀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할 테니까 이야기할 것들 몇 개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꼭 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못 봤던 사람들은 내일 몇 시라고요? 10시. 밤 아니고요. 오전 10시에 오면 돼요. 대신에 조금 일찍 오는 게 좋겠죠? 늦게 오면 자리가 애매하니까 알아서 일찍 와서 자리를 선점하세요. 시험 시작은 사실 10시 조금 넘어서 시작이 될 거야. 근데 가능하면 10시에 와서 최대한 좀 빨리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알겠죠? 그렇게 좀 하자.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요. 국어 대가리입니다. 자, 이런 현대 소시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국어 대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요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이렇게 첫 번째 갈래입니다. 자, 갈래는 글씨가 너무 큰가요? 굵은가? 자, 갈래 어떻게 보자? 얘는 단막극이다 역시나. 단막극이니까 공간 이동이 있을까 없을까? 공간 이동 없겠죠. 자, 그리고 자, 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뭐 하고 있어요? 풍자극의 성격을 갖고 있겠죠. 현실을 풍자하는 풍자극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자, 주제로서 요거 이렇게 좀 정리할게. 산업사회에서 자, 방향성을 자, 상실한 자, 현대인에 대한 비판. 자,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마치 무엇처럼 살고 있느냐? 목적의식 없이 기계 장치처럼 그냥 살고 있어요. 기계 부품처럼. 그래서 그냥 주어진 삶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뭐 이와 같은 삶의 태도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요. 그 다음 특징으로서 이강백의 작품이 그렇듯이 상징적 소재, 상징적 소재의 사용을 통해서 뭘 드러낸다? 주제를 드러내고요. 주제를 직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드러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상반된 가치관을 지닌 인물. 자, 인물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를 통해 무엇하더라? 결국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봤겠지만 기민이 장인이 하는 애들 보이잖아요. 그죠? 얘들의 인식이 좀 달라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었고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사실은 너희가 볼 수 있었던 게 하나 있죠. 역시나 문제입니다. 준비가 됐어요? 자,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에서 몇 번? 똑같은 유형이죠.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될 문제라고 했어요. 그죠? 3번. 자, 보자. 이 작품은 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두 명의 인물로 형상화했어요. 정신하고 육체를 두 명의 사람으로 각각 나누어 놓은 거지, 그지? 인간의 정신은 육체를 통해 통제하려고 하는데 육체를 상실하게 되면 자,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자, 육체 상실은 존재감을 상실한 무기력한 존재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가는 자, 한 인간의 내면으로 상징된 공간. 자, 한 인간의 내면으로 상징된 공간. 어디냐? 여기가 바로 창고죠.
참고해서 이성적 자아를 상징하는 자앙과 육체적 자아를 상징하는 기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내용 봤으니까 기임은 어디로 나가요? 창고에서 밖으로 나가버리지, 그지? 창고에서 밖으로 나아가면 자, 곧 육체의 상실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지? 그 결과 누가? 자앙이라는 놈이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한 무기력한 존재로 남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존재로의 모습이 결국 뭘로 드러나? 북어 대가리로 드러나는 거죠. 생명력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정리를 했지만 사실은 본문 안에서 이것들을 찾아내는데, 여기 보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요. 자앙이나 기임, 그리고 저 뒤에 원래 본문 안에서는 한 명이 더 등장하죠. 누구였어요? 다링과 같은 자 등장 인물들의 명칭입니다. 즉 인물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이름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익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링은 너희들 왜 영어에서 말하는 darling 뭐 이렇게 불리는 그거죠. 내 여자친구 darling 뭐 이렇게 부를 때,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부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사람 이름으로서 쓰기엔 적절하지 않죠.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다? 바로 현대인의 속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인의 어떤 속성이요? 하나의 부품처럼 하나의 소비되는 어떤 인물로 등장하는 현대인의 속성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제시문에서 한두 장면만 좀 보고 갈게요. 자, 기임. 너 요즘 잔소리가 부쩍 심해졌어. 자, 너한테 하는 말, 기임이 누구에게? 자앙한테 뭐라 그랬어? 잔소리가 부쩍 심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잔소리는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통제죠. 맞습니까? 이거 기임이 장한테 하는 말인데 이 잔소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장이 누구에게? 기임에게 하는 말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누가 통제하는 거야? 장이 김을 통제합니다. 자, 아까 우리 보기 3번의 보기에서 뭘 봤었어요? 정신이 누구를 통제해? 육체를 통제한다라고 봤었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 통제는 누가 누구에게? 정신이 누구에게? 육체에게. 정신은 누구고? 장이고, 육체는 누구고? 기임이고. 이런 형태의 통제가 보여진다라는 거 첫 번째 줄부터 알 수가 있죠. 쭉 내려가서요. 자, 장, 젊었다고는 할 수 없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너와 나는 이제 젊진 않아. 여자 뒤를 쫓아다니는 건, 자,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다링이죠. 다링 뒤를 쫓아다니는 건 젊은 애들이나 할 짓이야. 이젠 조용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지. 자, 나도 생각이 있어. 난 아무 까닭 없이 여자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빌어먹을 이 창고 속을 보라고. 상자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일이 지겨워 죽겠는데. 자, 불만이죠. 자, 먹고 자는 생활도 이 창고 속에서 하고 있잖아.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일하는 것도 창고에서, 생활도 어디서? 창고에서. 그럼 얘는 창고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있겠니, 없겠니? 없겠죠. 먹고 자는 것도 다 창고 안에서 해결하니까 창고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 거야. 이 창고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3번 문제 보기에서 우리 설명한 게 있었잖아. 어디라고 그랬었니? 띠용. 다시 가보면 인간의 내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인간이 인간의 내면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 그 한정되고 제한적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난 늙기 전에 결혼해서 이 창고 속을 빠져가고 싶은 거야. 이게 누구? 기임의 소망이죠. 기임이라는 인물의 소망,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대놓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한 자항의 말은 일하는 것과 사는 것은 같은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일하는 것과 사는 것은 같은 거야. 자, 일이 결국 뭐다? 삶의 목적이다. 너희들 이렇게 살고 있니? 공부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공부가 이 일이라고 한다면 공부가 여러분 삶의 목적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집에 빨리 가는 게 목적이지. 그치? 그래서 오늘 영어 뭐 테스트 있으면 그거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가보려고 막 길을 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우빈아, 그지? 70개인가 외운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죠. 다 아는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수지 오는 건 그런 건 빨리빨리 알려줘, 우빈아. 잡히면 빨리 얘기해. 나도 가게. 나도 수지 참 좋아하는데요. 너희들 왜 수지가 그랬던 거 알죠? 한때는 국민 첫사랑이었던 거 알죠? 네? 아, 그거 몰라요? 그게 무슨 영화죠? 건축 어쩌고 하는 아 건축학교. 건축학개론 맞아요. 거기서 이제 수지가 좀 예쁘게 나왔죠. 뭐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안에서 좀 예쁘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 첫사랑이었는데 한동안 국민 어쩌고 하는 배우들 반열에 들어섰죠. 수지가. 물론 그 이후에 영화는 하는 족족 망하고 드라마도 연기는 개 못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뭐 일단 예쁜 걸 뭐 그지? 우빈아 그죠? 온다고 하면 불러. 혼자만 가고 그럼 혼난다 너. 복수할 거야. 자, 삶의 목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장이라는 인물은 일이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게 서로 다르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 불행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김의 생각은 뭐야? 고리타분한 소리라고 어떻게 해요? 비판하죠. 김은 누구랑 의견이 대립돼요? 장과 김은 분명히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인물이죠.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진아 맞니?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라는 걸 어디서 챙겨야 돼? 182페이지에서 챙겨놔야겠죠. 자, 그리고 쭈르륵 내려가서 자, 내려가 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창고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자, 여기 있네요. 만약 우리가 이 창고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다른 창고에 들어가 본들 행복할 순 없어. 그래서 바로 이 창고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 자, 이 말은 현실에 순응하는 거지. 주어진 현실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순응하면서 따라가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누구의 인식이 보여? 장의 인식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구 입장은 우리의 김의 입장은 좀 달라서요. 결국은 나가게 되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김은 누구랑 함께? 다링과 함께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다링 성격 하나만 볼게요.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무슨 소리야? 장이 김에게 야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 이건 나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 앞에 이야기가 그거죠. 그랬더니 다링이 나타나서 야 여기에 좋은 건 다 있네. 즉 장 네가 주지 않은 것들 중에 뭐가 있어? 좋은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그려냅니다. 우리의 다링은요. 어떤 애예요? 욕심 많고 속물적 근성을 가진 속물적인 어떤 성격을 지닌 인물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개 들어보자. 자,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 성품, 심리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지? 바로 이런 대사가 뭘 만드는 거야? 등장인물의 심리 따위를 또는 성격 따위를 제시해 주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치? 졸리면 잠깐만 일어나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보시고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밑줄 그어진 디귿이 나오는 다음 페이지. 자, 북어 대가리요.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자, 다링 북어 대가리.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고. 그러면서 뭘 받아요? 자, 북어 대가리를 받습니다. 이 북어 대가리는요. 결국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면